요즘 외출이 예전보다 줄었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출이 줄면 단순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고 가는 곳이 줄고 결국 생활 반경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위축될 수 있습니다. 몸이 덜 움직이고 기분도 가라앉고 자신감도 줄고 일상의 리듬도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수명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과 삶의 질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외출이 줄기 시작하는지, 그걸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외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이 줄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밖에 나가야 옷도 챙기고 햇빛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긴장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쉬면서 하루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외출이 줄면 하루가 점점 비슷해집니다.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고 마음도 점점 안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기분은 더 가라앉고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편한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인지 그 차이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출은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많은 분이 외출이 줄면 제일 먼저 체력을 떠올립니다. 물론 체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체력 하나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가 귀찮아지고 오래 밖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중간에 쉬어야 할지 먼저 계산하게 되고 화장실이 걱정되고 혹은 실수하면 어찌나 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사람을 집안에 붙잡아 두는 것은 큰 병 하나가 아니라 이런 작은 불평과 작은 불안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또 훨씬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좀 귀찮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귀찮음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는 준비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있으면 그냥 씻고 옷 입고 가방 챙기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옷 고르는 것도 귀찮고 갈아입는 것도 번거롭고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챙기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 다음에 나가지 뭐 오늘은 그냥 쉬지 하고 한번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미루기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점점 외출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인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준비가 귀찮아지는 것을 넘어서 밖에 있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두세 시간 외출이 큰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멀면 피곤할 것 같고 오래 있으면 힘들 것 같고 중간에 쉬는 곳이 없으면 걱정되고 돌아와서는 하루가 다 무너질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리보다 가까운 곳, 오래보다 짧은 약속, 새로운 장소보다 익숙한 장소만 찾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취향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반경이 줄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더해지면서 외출이 훨씬 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로 화장실 걱정과 실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이 멀면 어떡하나, 갑자기 급해지면 어떡하나,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외출은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 긴장되는 일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집이 편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밖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밖에 나와서 불편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남에게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렇다면 외출이 줄어들수록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모임을 줄이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피하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예전처럼 못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감 줄고 자존감 흔들리고 생활 전체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바깥 생활은 더 낯설어지고 다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출 감소는 단순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의 질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꼭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억지로 많이 나가야 한다는 뜻도 역시 아닙니다. 핵심은 불안과 불편의 원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짧은 외출부터 다시 시작하고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정하고 쉬는 곳과 화장실을 미리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준비하면 다시 외출할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외출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서 한 가지 도구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외출의 문턱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단순히 나이 들면 쓰는 물건으로만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단순 제품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다시 밖에 나갈 자신감을 지켜두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흡수 기능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자존감과 생활 반경을 지켜주는 준비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창피한 물건으로 보느냐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에 대한 마음의 문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밖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현실적인 도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어르신 한 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은 한동안 화장실 걱정 때문에 멀리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망설이셨고 버스나 지하철은 더 불안해서 피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에게 맞는 준비를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다시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이용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히 한번 나갔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일상의 감각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물건 이야기로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문제를 혼자 참고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짧은 외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동시간 줄이고 화장실 위치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과 도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 기저귀 같은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 제품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을 지키고 사람을 만나고 외출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보다 내 생활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준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일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과 불편 때문에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바깥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게 몸에도 좋고 기분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리듬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이 줄면 그만큼 삶의 반경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출을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 생활도 다시 조금씩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채널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기초연금처럼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도 쉽게 알려드리고, 외출이 줄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화장실 걱정과 실수 불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성인용 기저귀를 포함해 내 생활을 지켜주는 준비와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생활에 맞는 내용으로 더 현실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어떤 마음의 문턱이 있는지, 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만들고 싶습니다. 외출이 줄면 생활 반경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을 알면 줄일 수 있고, 준비하면 다시 지킬 수 있는 외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외출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방법,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는 준비 방법, 실제 생활에 맞는 선택과 도구를 계속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정보가 필요하신 분도, 외출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도, 노년의 생활 반경을 지키고 싶으신 분도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반경을 지키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세요. 앞으로 더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